경우는 6개월을 선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체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감산효과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후공정 좀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 다음으로 기판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3분기부터 감산효과가 나오면서 기판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출고량이 굉장히 축소가 되었었는데 3분기부터는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인데 지금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판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도 담아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후공정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은 약간 지금 관망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주 증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여러분들도 이제 직접 느끼셨겠지만은 비교적 무난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이 조금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1.4% 올랐죠. 코스닥이 0.3% 올랐었는데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았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주의 수급 쏠림 현상 때문이었는데 그래도 약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시장이 약간 오후쯤으로 바뀌면서 수급이 변화를 했습니다. 약간 반도체에서 2차 전지 위주로 수급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멘트를 하고 싶고요. 다음 주도 저는 어느 정도 무난한 시장이 예상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사실상 이렇게 증시에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 다음 주까지 이런 긍정적인 흐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 반도체는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기판 외에는 사실상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위치다. 이 정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수정님께서 제2의 에코프로 좀 알고 싶다, 돈만 좀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수정님처럼 일각에서는 수급이 몰리는데 더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제2의 에코프로와 같이 뭐 단기간에 2배, 4배, 5배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우리 송률 매니저한테 제가 종목을 맞춰달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좀 그런 제2의 에코프로가 나올 수 있는 업종이나 섹터들 네. 어디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실적에 좀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약간 수급 자체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로봇이 한번 튀었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는 구간인데 저는 로봇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로봇도 좋게 보고 있고 이제 박재순 매니저님이랑 저랑 많이 가져왔던 섹터죠. 화장품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화장품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한번 K뷰티 붐이 이른 이후에 계속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잠잠한 그런 흐름인데 지금 한알령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앞전에 화장품 섹터 말씀드릴 때도 지금 화장품 회사들은 굉장히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출해 있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이랑 그다음 로봇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과 로봇을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박철순 매니저님께 질문 하나만 더요. 네. 늘 그 실적을 좀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들 보면은 물론 실적이 토대가 되긴 합니다만 가끔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7월장 계속해서 좀 우리가 실적을 주목해봐야 할지 아니면 수급 위주로 봐야 할지. 일단은 뭐냐면 지금 사실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계속 시작이 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제 중소형주들도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예. 일단 실적 시즌에 실적 안 나오는 기업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폭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실적을 봐야 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사실 지금 반도체 실적 안 좋아요. 그렇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실적 발표할 때 그때는 잠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 다만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업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실적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든 종목군들이 전부 다 업황이 개선된다는 기대감이 있고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실적을 무시하고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저도 약간 그 똑같은 질문이었다면 저도 로봇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올 초에 가장 많이 집중받았던 게 로봇 섹터였는데 사실 최근에 한 1, 2개월 계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표 종목들이 대부분 다 바닥을 만들고 이제 반등 구간에 올라왔으니까요. 기술적으로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로봇 관련된 정책이 또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정책과 실적 이런 거 감안했을 때는 로봇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2의 에코 프로와 같이 급등할 수 있는 유망 섹터 로봇을 좀 공통적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익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철순 매니저가 임플란트 그리고 송률 매니저가 소프트웨어 그중에서도 골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수익률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임플란트가 3.7%, 소프트웨어가 3.9%입니다. 먼저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임플란트요? 네, 일단 덴티움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이번 주에는 반도체나 이런 2차전지나 이런 특정 종목군이 아니었으면 사실 좀 쉬어가는 구간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종가 기준으로는 좀 마이너스 한 2.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제시해드렸던 손절가는 전 저점과 그다음에 이평선을 고려한 가격 구간이었는데 일단은 뭐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뭐 저점이 뚫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덴티움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임플란트 전체 시장의 성장률보다 자체적인 실적 성장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뭐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30%대가 됩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금 보유량도 많고 앞으로의 어떤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더 무너지지 않고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만약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라면 계속 들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제가 손절가를 14만 원을 잡아드렸거든요.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17만 원 그대로 유지할 테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질문이 좀 생각이 나요. 임플란트 좋을 것 같은데 덴티움, 덴티스, 디오 중에 어떤 거 투자하면 좋냐라고 했을 때 뭐 입맛에 맞게 고르면 된다라는 답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장이 딱 됐는데 덴티스가 갑자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덴티스를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임플란트 관련된 선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진짜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그냥 펀드처럼. 맞아, ETF처럼. 네, ETF처럼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덴티스를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다음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져오고 있겠습니다. 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이벤트였기 때문에 뭐 상한가를 바로 맞추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그래도 분명히 입맛에 맞게 골라라 ETF처럼 종목 구성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는 해주셨으니까 네. 수익 보신 분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송률 매니저의 골프 소프트웨어 골프존 한번 확인을 해보죠. 예, 뭐 섹터를 어디로 분류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소프트웨어로 가져왔었죠. 골프존 같은 경우는 일단 전 세계 한 80여 개 국가에서 900여 개 매장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매장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 분기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런 추세에 따라서 매출 성장 당연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골프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에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골프 산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자체도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골프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최근 6년 동안 계속해서 실적 성장 중인 기업인데요. 최근 6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적자라든가 실적 감소가 없었습니다. 매년 성장이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0%, 11% 증가할 전망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골프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일봉 차트 보시다시피 바닥권에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다운된 주가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충분히 분할 매수하셔도 부담 없는 가격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2차 전지나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약간 아쉬운 흐름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약간 조금 긴 호흡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닥권에 있는 골프존 언젠가는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이 뭐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특정 섹터들로 좀 수급이 몰리는 상황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 상승치 정도의 수익률만 보였는데 다음 주는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우리 다음 주 구해조니까 다음 주니까 다음 주는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두 분이 유망 있게 보고 있는 섹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음 주 유망 섹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앞서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반도체 전공정 가지고 오셨고요. 여기는 이제 또 카지노입니다. 네네. 자, 좋습니다. 한번 얘기를 살짝 들어볼까요? 네, 일단 반도체 지금 후공정 쪽에 너무 많이 매기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전공정 쪽이 상승을 좀 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실 저평가 매력도 있고요. 그리고 전공정이 사실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말을 하자면 사실 한계가 있는 분야긴 해요. 후공정이 더 발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하지만 전공정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전공정에서도 당연히 선도 기업들은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도 있어서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상승
룸도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공격 쪽 반드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체적인 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지난 골프에 이어서 이번엔 카지노입니다. 어떤 의도로 목적으로 해서 가져오셨습니까? 네, 뭐 둘 다 노는 섹터죠. 약간 노는 섹터인데 카지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딱 하나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에는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과 현재 실적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두 가지를 부합하는 게 바로 카지노 섹터입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은 사실상 실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약간 실적 시즌에서는 여러분들 카지노 주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이 가져온 유망 섹터는 반도체 전공정 그리고 카지노입니다. 자, 카지노가 더 궁금합니다. 카지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T를 위해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자, 카지노라고 한다면 역시나 리오프닝과도 관련이 있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조금 더 소외되는 느낌, 관심을 많이 못 받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다음 주에는 과연 구할 수 있을지 한번 PT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천사 같은 아나운서님께서 좋게 말씀해 주셨죠. 최근에만 외면받은 게 아니죠. 사실 올 초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외면을 받았었는데 첫 번째 장면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딘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오프닝, 뭐 화장품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은 기대를 했었던 그런 섹터들인데 사실 기대와는 다르게 주가는 굉장히 더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4일 전에 나온 뉴스죠. 보시면은 중국 여전히 더딘 경기 회복세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이후에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정부에서 투자라든지 막대한 지원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현실과는 다르게 지금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성장성이 굉장히 더디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과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게 지금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 악재가 지금 올해부터 지금 현재 7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악재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자 발급 제한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만 문제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싱하이밍 중국 주한 대사의 설화로 인해서 지금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리오프닝 쪽에도 투자 심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지금 이제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리오프닝이 그렇게 아직까지 우리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큰 영향을 못 미치겠거니 싶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죠. 과대낙폭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다.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표 네 종목, 카지노 대표 네 종목의 일봉 차트 나와져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점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작년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나와져 있는데 자, 작년 말부터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아무리 못해도 10% 이상 올랐습니다. 자, 근데 카지노 대표 종목 흐름 한번 보시면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18,350원에서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리고 GKL도 거의 한 마이너스 22% 나타내고 있는데 4개 종목 다 지금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하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올랐는데 오히려 지금 카지노 대표 네 종목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결과인데요. 자, 그러면은 주가는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주가는 바닥권에 있는데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죠.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대표 4개 종목의 실적입니다. 자, 실적 우리가 약간 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볼 텐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입니다. 자, 일단 파라다이스 먼저 보시면요. 2018년부터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코로나 이전과 현재 지금 매출과 실적이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지 미달하는지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매출액이 9,70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519억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코로나 이전에 뛰어넘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3배가 증가했어요. 코로나 이전에 519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예상 영업이익이 1,4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코로나 이전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고 GKL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매출액이 4,908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968억인데 자,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4,873억, 영업이익이 1,035억. 얘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자,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랜드 지금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훼손이 되는데 이만한 이유가 있어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 4개 중에서 강원랜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죠. 근데 최근에
카지노 산업 규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투자 심리가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강원랜드도 영업이익을 충분히 판관비에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훼손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매출액만 놓고 보자면요. 매출액은 이미 코로나 이전을 뛰어넘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 몇백억 차이 안 나죠. 한 300억 정도 차이 나는데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한번 보시면요. 2019년도에 884억 나와져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무려 3,300억.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도 매출액은 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카지노 섹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인과 중국인 VIP 관광객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보시면요. 다 최근 기사인데 홍대 명동 다국적 관광객 북적 일본인 60배 늘어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은 4월 기준입니다. 4월 기준 같은 경우는 중국인보다 일본인 관광객 수가 더 많습니다.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인 관광객 수는 12만 명이었어요. 근데 중국인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카지노 같은 경우는 마냥 중국에만 포커스를 둘 게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4월 한국 온 관광객, 중국 관광객 10만 명 돌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밑에 게 좀 중요하죠. 지금 최근에 K 콘텐츠가 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행객 숫자도 덩달아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카지노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중국인 VIP에 많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 한알령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올해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도 중국과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알령 해제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한알령 중국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약간 일본 위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디테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정확한 수치가 나와져 있는데요. 자, 여기 앞에서부터 지금 차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보시면은 23년, 그다음에 22년, 1, 2, 3, 4월 이렇게 있는데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연초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약한 해외 관광객 수가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엄청난 수치요, 사실상. 지금 우리 연초만 하더라도 43만 명이었는데 최근에는 88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 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카지노 매출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은 시점이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카지노 업계 6월에도 실적 호조, 파라다이스는 무려 매출 633%가 증가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과 대비했을 때 매출액이 3배 정도 증가한 롯데 관광개발, 얘도 마찬가지로 2분기에는 흑자 전환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그런 기사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실적 자체가 카지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연초부터 너무 더해지다 보니까 실망감도 컸지만은 지금은 우리 약간 다른 관점으로 봐도 좋을 섹터가 카지노입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디테일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 전망 중에서 상향된 주요 종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 빨간 하트 보이시죠? 빨간 하트.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얘가 가장 많이 상향폭이 눈에 띕니다. 41.9%가량 상향이 되었는데 자,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애경산업, 대한항공, 두산바켓 뭐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티웨이항공하고 애경산업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리오프닝입니다. 예.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초에 막연한 기대감에 좀 우리가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약간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특히나 카지노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말 대비했을 때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한 그런 섹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카지노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낙폭이 크고 반면에 실적은 탄탄하기 때문에 분명히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는 근거였는데 우리 박철수 매니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고 싶습니다. 진짜요? 네. 저도요. 왜냐면 진심으로 사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항상 공통적으로 송일 매니저랑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실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적 시즌이고요. 그리고 가격 부담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오늘 탑픽에 가지고 나오셨겠지만 그래도 그 카지노 종목들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중국인 매출 비중이 아직도 큰 카지노 기업이 있습니다. 그와 반해서 그 중국인 매출 비중을 일본인 매출 비중으로 메꾼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대응을 한 거죠. 한알령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년간 이어오자 보니까 약간 중국보다는 일본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한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매출 비중 중에서 이제 외국인 비중으로 따지면요. 중국인 비중보다는 일본인 비중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인 말씀하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최근에 환율을 보면 일본인들의 여행이 앞으로 하반기에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일본인의 여행객이 그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전체적인 해외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 여행객 수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연초 대비했을 땐 2배 정도 증가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러한 시점이 여기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항공권이 일단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예, 국제유가도 많이 안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우려도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많이 어느 정도 낮아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좀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갈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단적인 사례 2가지만 가져왔는데 일본,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카지노 종목들 중에서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얘기가 나오는 종목도 있잖아요. 근데도 주가가 바닥인 이유는 아무래도 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우려 때문인가요? 예, 아무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대부분 이제 뭐 중국인의 비중이 작다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이 있고 특히나 이제 아까 맨 첫 장에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중국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트러블이 크게 한 3가지가 있었죠. 이게 잊을만 하면 나왔습니다, 사실은. 예. 중국과 관계가 좀 좋아지려고 하면은 뭐가 튀어나오고 뭐 대만 튀어나오고 이제 대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악화돼서 그렇지 실적 대비 현저히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4가지 종목, 대표적인 4가지 종목을 보여주셨는데 네. 보통 이제 업계가 흐름이 안 좋거나 그러면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좀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앞서서 좀 보니까 다 좀 차트가 제각각 모양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얘네는 다 개별로 봐야 되는지 네네.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냥 앞에 다 마이너스 공통적으로 붙었고요. 뭐 이제 적고 많은 차인데 마이너스 18%에서 30%까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작년 말 대비해가지고 하락한 수치인데 여기서 아까 제가 잠깐 코멘트를 드렸지만은 강원랜드가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이런 카지노 산업 규제도 있었고요. 그 외에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는 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업장이기 때문에 약간 비교적 파급 효과가 작았는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내국인 고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약간 하락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이규선님께서 중국 관광객이 와야 카지노주가 갈 텐데라고 했는데 네. 제가 실제로 찾아보니까 중국인 관광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서울에 있으면 잘 못 느끼는데 제주도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건 맞습니다. 사실 카지노랑은 크게 연관이 없죠? 예, 크게 연관이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제주도에도 지금 이 4개 회사 중에 지금 이제 몇 개 회사가 카지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주도는 불이 안 꺼진다고 합니다. 지금. 그거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대단하대요, 24시간 그냥 지금. 그럼요. 네.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이제 카지노 업장을 둔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도 2분기 실적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한 점들을 물어봤는데 더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네, 없습니다. 별점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3명의 별점, 카지노주에 대한 별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골고루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3개로 가장 낮고 박철수 매니저가 4개, 그리고 임민수 아나운서는 보기 드문데 5개를 줬습니다. 만점입니다. 예, 일단은 우리 박철수 매니저부터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일단은 안정성을 중시하고 좀 이렇게 종목을 산 다음에 특별히 안 봐도 되는 그리고 장중에 대응이 좀 어려우신 일반 네. 예를 들어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라면 굉장히 좋은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하나를 뺀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뭐 다음 주에 뭐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뺀 거지 아니면 뭐 5개 이상 줄 수 있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늘 장이 열려 있을 때 계속해서 들여다볼 수 없는 네. 그런 직장인분들이나 좀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분들께서는 좀 눈여겨보면 좋다라는 의견에서 4개를 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카지노주를 예전부터 그래도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1분기 때도 사실 실적이 뒷받침이 어느 정도는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올랐나 하면은 물음표가 달리는 게 여전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직 잘 이 카지노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3개를 드렸고요. 저는 일단 모아가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도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크고 또 드로백도 증가가 됐다고 하고 관광객도 계속 들어온다고 하고 8월 달에 수치로 봤을 때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8월 달에 많았대요. 그럼 이제 또 막 중국인 관광객 많이 왔다, 일본인 관광객 많이 왔다 기사에다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사 나고 하면 주가가 갑자기 하루에 팡 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노려보면서 꾸준하게 매수는 하고 싶으나 다만 걸리는 건 반도체랑 2차 전지가 계속 가다 보니까 수급이 과연 카지노로 올까 싶어서 반개를 빼려다가 오늘 2시간 한다고 하니까 반개 더 들여서 5개 드렸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근거가 있었군요. 네. 오늘 고생하는 송률 매니저를 위해서 네. 힘내라고. 네. 자, 우리 또 뭐 채팅방에도 보니까 파미나님께서도 민소 아나운서는 별 많이 원래 안 주는데 네, 그럼요. 5개나 줬다고 눈이 간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4종목 중에서 탑픽 종목이 있을지 혹은 그 외에 또 관련된 종목이 있는지 탑픽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니까요. 실적이 가장 중요하죠. 코로나 영향 이후에 분기 최대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또 이제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영향 이후에 분기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탑픽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카지노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우리 송률 매니저는 자리로 오시고요. 박철순 매니저님 PT 위에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철순 매니저가 가지고 온 섹터는 반도체 전공정입니다. 최근에는 후공정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계셨을 텐데 전공정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오랜만에 반도체를 들고 나왔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은 거의 뭐 후공정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뭐 HBM이라든지 DDR5 관련된 종목들, 기판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실 너무 올라서 좀 부담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전공정 쪽도 같이 올라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후공정 대비해서 훨씬 덜 올랐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들어가기 좋고 어차피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넣어도 매력적인 종목군이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첫 번째 장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시장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비율을 보면은 사실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2분기를 거의 바닥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개선, 그다음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죠. 그중에 지금 전공정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 보통 전공정이라고 하면 산화, 노광, 식강, 이온 주입, 그다음에 증착, 연마, 세정, 금속 배선 뭐 이렇게 많이 나눕니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항상 집중하는 부분들을 보통 노광이나 식각, 그다음에 증착 쪽 많이 봅니다. 세정도 괜찮고요. 근데 세정 같은 경우는 사실 막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하고요. 보통 우리가 노광, 식각, 증착 쪽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단 전공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일단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2022년도 투자액이 더 컸어요. 작년이 더 컸습니다. 올해가 투자액이 작았어요. 왜? 상반기 때 업황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투자액은 사실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액이 회복될 거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딱 좋습니다. 회복되기 전에 들어가야 주가는 수익을 많이 남길 수가 있거든요.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투자액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2024년도를 적어놨지만 2023년도 지금 하반기부터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어떤 투자액을 보면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비주들을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주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24년도 이후에 본격적인 성장인데 그럼 지금 들어가긴 좀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음 장 보시면 이해가 아마 되실 겁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일단 업황이 회복이 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건 장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전공정 장비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리드 타임이 6개월 이상입니다. 최소가 6개월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미리 장비를 땡겨와야 되거든요. 미리 주문을 발주를 넣어놔야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장비 업체들은 발주가 상대적으로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에도 본격적인 계속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투자액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발주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장비 관련된 업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요. 자, 그리고 지금 업황 회복기 반도체 수요 증가 대응 방안이 뭐냐면, 자, 업황 회복이 될 거라고 지금 SK하이닉스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수요가 분명히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장비를 빨리 땡겨와서 공장을 더 증축을 하고 미리 수요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물건을 만들어놓을 준비를 다 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 발주가 올해 하반기부터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다운턴에서 회복으로 가는 그런 시기에서는 장비 업체들을 봐야 됩니다. 비단 이건 사실 반도체 업황뿐만이 아니라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업황이 회복되는 섹터가 있다면 장비주들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사실 올해 투자 금액이 많이 줄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라든지 다른 회사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보통 작년 대비했을 때는 투자 금액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SK 하이닉스도 올해 하반기부터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23년도 후반부터 장비 발주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장비 발주는 뭐냐? 결국은 수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실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호재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반도체 장비 쪽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 미세화 쪽에서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이 계속 미세화되고 있는 것들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공정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개발이 되면 될수록 공정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더 좋은 제품들을 뽑아낼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완성체 업체들에 대한 장비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장비 기술력이 없는 회사는 볼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선도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니즈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비 선도 기업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공정 미세화되면서 장비의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가액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비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좌측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사실 전공정 장비 쪽은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다른 해외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장비 업체들 중에 기술력을 개발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던 시장을 지금 진출해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대표 글로벌 기업들 뭐 ASML이라든지 AMAT라든지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공정 미세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비 기업들 계속적으로 지금 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매출도 오르겠지만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장비주 같은 경우 공급망 재편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없었다면 국내 전공정 장비 업체들을 제가 굳이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글로벌 해외 기업들이 대부분 독식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지만 공급망 재편이 되면서 사실 국산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반도체 생태계 강화가 필요하고요. 지금 장비의 국산화에 대한 필요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들로의 장비 발주가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장비 업체들의 어떤 전체적인 매출만 봤을 때는 다른 해외 장비 회사들보다는 낮지만 성장률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술력이 보유가 안 돼 있으면 절대 발주가 안 나올 겁니다.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만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중에도 글로벌 장비 기업이 독점하고 있었던 영역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신규 장비 개발을 통해서 지금 매출처를 계속적으로 다변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네, 마지막인데, 자, 지금 보시면 그리고 장비주가 지금 최선단 공정 쪽으로 가면서 테크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이걸 만들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램 쪽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원알파 테크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투자를 엄청나게 했고요. 올해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낸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낸드도 2023년이죠. 올해 후반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과 같은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지금 200단대로 이제 올라갔거든요. 적층수가 이제 200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되는 제품들을 생산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장비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대표 기업들의 지금 테크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이 테크가 전환이 되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발주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DR5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역시나 똑같습니다. DDR5건 아니면 HBM이건 다 어차피 지금 과거보다 훨씬 더 상향된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장비주들 앞으로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도체 전공정 중에서도 장비주를 주목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서가는 그 글로벌 기업들이 있지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근거를 달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전공정에 대한 PT를 들어봤는데 우리 송율 매니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반도체 전공정이 좋습니다. 좋고 일단은 뭐 반도체 전공정 같은 경우는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더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아까도 보셨지만은 전공정 매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외 기업들이 많이 선점을 하고 있고 밸류체인도 거의 대부분 해외 기업들이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만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전공정 업체를 선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국산화가 되어 있느냐. 글로벌 기업들이 독점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매출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거의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었던 시장을 지금 뚫고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고 실제 이 회사들한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발주를 맡기고 있는 회사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시들도 많이 보시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장비 계약을 계속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보통 이제 8단계, 10단계로 나누는데 앞서서 노광, 식각, 증착 주목해라라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좀 치고 들어갈 만한 빈틈이 있는 곳은 어디가 좀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나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지금 아직은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확실히 독점 구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서 그래서 지금 회사가 발주량을 늘리고 있느냐 그리고 좀 전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삼성전자와 발주 계약이 계속 늘리고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실제 재무제표 봤을 때 실적이 최근에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노광이라든지 식각 증착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어떻게 보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쪽이고요. 뭐 세정 쪽은 사실 뭐 코미코를 제외하고는 뭐 떠오르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거의 뭐 독과점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 그거는 제외를 했던 겁니다. 예. 네. 단기적인 메리트만 좀 생각을 해보자면 네. 사실상 지금 반도체 후공정이 제일 크게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공정이 올랐기 때문에 비교적 오르지 못한 전공정이 올라갈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한 2, 3주 전부터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전공정이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전공정 대표 업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사실 최근에 주가가 흐름 되게 좋았어요. 아, 그래요? 대부분 우상향이었거든요. 아, 근데 후공정에 너무 가려져서. 묻힌 거죠, 상대적으로. 아. 근데 2주 전보다 지금이 더 전 좋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후공정이. 너무 많이 근데 올라서. 부담이 생기면 사람들은 분명히 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럼 차익 매물이 나오겠죠? 그럼 전공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좀 월요일에 주춤하더니 화요일부터 쫙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다음 주에는 전공정으로 좀 심리에 의해서 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 아주 정확한 판단입니다. 자, 비슷한 관점에서 아마 전공정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 좀 물어보시고요. 지금 뭐 사실 전공정 같은 경우는 제가 박철순 매니저님 같으면은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후공정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셔서 전공정 가져오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사실 이제 전공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거의 다 지금 해외 기업들이 거의 다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렇다 할 만한 아직까지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 여파도 있고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아직까지 감산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건 아까 말씀해 주셨고 이거를 만약에 이제 장기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까요? 단기를 오히려 걱정을 하실 것 같고 중장기는 뭐 걱정할 요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중장기는 간다.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입니다, 2분기가. 그리고 후공정도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후공정도 2분기 실적 안 좋아요.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그리고 성장 가능성은 사실
분명히 전공정보다 후공정이 좋긴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PT하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후공정이 훨씬 더 매력적인 분야이긴 합니다. 성장 가능성도 훨씬 높고 왜? 아직은 여기는 해외 시장에서 다 이 시장을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지금 바닥권에 있는 전공정 종목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덩달아서 같이. 네, 너무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모두가 다 오르진 않겠지만 분명히 탑픽 종목으로 가져오신 종목은 또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 3명의 별점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띄워주시죠. 오, 대동단결입니다. 4개예요? 네. 예, 다 똑같이 4개. 근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후공정이 굉장히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지만요. 전공정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공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충분히 다음 주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4개 드렸습니다. 네. 저는 왠지 민수 아나운서랑 똑같은 이유일 것 같아서 네. 대신 맡기겠습니다. 구해도 다음 주다 보니까 다음 주에 가장 메리트 있는 게 심리적인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후공정이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전공정으로 옮겨가는 수급에 의해서 살짝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4개 드렸습니다. 네. 자, 전공정 유목민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그렇다면은 갈 때 또 좋은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탑픽 힌트 한번 들어보죠. 네, 탑픽 힌트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힌트를 만들기 너무 어려웠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삼성전자 협력 강화기업. 말씀하신 내용이네요. 네, 겨우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얘기를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따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설명하면서 회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 자리로 오시고요. 지금 관련해가지고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도 많이들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지금 몇 가지 한 3-4가지 정도의 종목으로 추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맞을지 한번 잠시 후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탑픽 종목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지노 앞서서 4개 본 종목 중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카지노 종목 몇 개 안 되죠? 파라다이스입니다. 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리조트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인 VIP 고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인 VIP 고객이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투자 심리가 매우 악화되었었는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일본 위주의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펼침으로써 지금 같은 경우는 일본인 관광객 수가 매출의 6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요. 중국인 관광객을 대체했다. 이렇게 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게 실적은 좋지만 주가는 굉장히 저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카지노와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영종도 쪽에 지금 이제 아트파라디소 이제 객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재단장을 하고 오픈하는 그런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하반기에는 이제 카지노 부문뿐만이 아니라 리조트에서도 충분히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아트파라디소에 대해서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렸었는데 객실이 58개죠. 근데 전부 다 스위트룸입니다. 국내 최초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성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좋은 건 실적입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올해 매출에 굉장히 중요하죠. 2,761억, 영업이익은 656억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162% 그리고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주가 여러분들 지금 일봉 차트 보고 계신데 바닥권에 있습니다. 최근에 좀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 추세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요. 15,010원부터 14,750원, 목표가는 16,200원, 손절가는 14,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률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 파라다이스였습니다. 하단에 가격 전략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파라다이스 차트가 제일 예뻐 보인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함께 덧붙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박철수 매니저의 탑픽 종목도 들어보죠. 네, 오늘 반도체 전공정 장비 쪽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업은 유진테크라는 회사입니다. 일단 증착 장비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게 지금 증착 장비를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이 회사의 장비를 선호하고 있다. 이런 게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매출처 다변화인데 매출처도 다변화고 여러 가지 분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사실 SK 하이닉스향 D램 쪽 장비 매출이 거의 주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까지는 이제 삼성전자 거의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를 다변화를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D램 쪽에 집중되어 있던 게 이제 낸드라든지 파운드리 쪽까지 진출하고 있어서 타 사업에서도 지금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주력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신규 매출처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게 강점인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객사 업황 개선과 그리고 투자 수혜가 전망이 된다는 부분인데, 뭐 이거는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하반기부터 투자가 다시 한번 재개가 될 거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비 관련된 업체들은 당연히 발주가 빨리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 정도 이상의 리드 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하반기 때 장비주들 발주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공정 업체들, 후공정 업체들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섹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3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철순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 유진테크였고요. 하단에 가격 전략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뉘앙스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지금 증착 장비와 관련해서는 유진테크도 있고 뭐 원익 IPS도 있고 네.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이런 종목들 앞서서 채팅창에서도 많이들 거론을 하셨습니다. 네. 이 중에서 유진테크를 꼭 가져온 이유는 뭐 기술력이 더 앞서서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다 좋아요.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기술적으로 갖고 나온 겁니다. 일단 뭐 실적도 다 좋고요. 다른 회사들도 만만치 않게 괜찮습니다. 방금 언급하셨던 회사들 자체가 사실 선두권에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다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오늘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시작된 구간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언급된 종목들도 다 좋지만 기술적인 이유까지 붙어서 더 상방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탑픽 종목까지 쭉 들어봤고요. 이제 두 분의 또 못다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곳들 들어봐야겠죠? 송율 매니저님? 예,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2시간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제 여러분들한테 뭐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투자 정보 굉장히 다양하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서 송률 검색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박철순 매니저님이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었던 반도체 전공정 장비 쪽에 대한 내용, 그리고 조금 전에 추천드렸던 유진테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말에는 여러분들께 다음 주 증시 일정까지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네이버 밴드에서 박철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줘 다음 주 쭉 진행을 해봤는데 앞서서 저희와 함께했던 송률 매니저는 2부 이어서 쭉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섹터 레드앤블루에서 만나는 송률 매니저의 매력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섹터 레드앤블루에서는 뭐 반도체, 원전 등등 이번 주에 원전은 아니네요. 조선 등등 좀 핫했던 종목들, 섹터들 다음 주에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별점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수 아나운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구해도 다음 주 박철순 매니저와 송률 매니저 두 매니저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매니저 반도체 전공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2점을 받았고요. 2023년에는 투자액이 감소했지만 24년 이후에는 반도체 투자액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면 전공정 장비업체들의 빠른 매출 회복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 장비주의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장비 기업의 중요도가 상승할 것으로 봤는데요. 관련 탑픽으로는 유진테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매출이 다변화되어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때문에 고객사의 투자에 대한 수혜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보셔도 좋겠고요. 다음은 송률 매니저 카지노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2점을 받았고요. 현재 중국인과 일본인의 관광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 카지노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카지노 업계의 6월 실적도 호조세가 이어짐에 따라서 매력도를 더했는데요. 탑픽으로는 파라다이스를 가지고 왔고요. 현재 코로나19 영향 이후 분기 최대 실적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데요. 여기에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시에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송가람 그리고 송률 매니저의 섹터 레드앤블루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